김경래 최강 시사. 옵티머스하고 라임 얘기 잠깐이라도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특히 보도가 많이 되는 부분이 문건 부분입니다. 문건 부분이고 여기에 핵심이 이제 정관계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검찰 수사가 부실했냐 안 했느냐 뭐 이 부분인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 이제 여권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얘기 듣고 마무리 시작하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해당 문건에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네. 해당 부분에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문구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이미 했었고 일부 지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 수사만 관련되어서 아니면 언론에서도 이 수사가 미진한 건 아니냐라고 이런 부분에 초점만 이 부분만 이제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수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우선은 이 불완전 판매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대개는 이런 불완전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들은 굉장히 큰 목돈,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상할 건가가 두 번째 쟁점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불완전 판매가 사실 이번 사고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판매가 불완전한 판매가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불완전한 판매가 있는 동안에 수탁사나 위탁사, 판매사들이 금융회사들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지 금융기관 자체가 제대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쟁점은 금융기관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이나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펀드의 부실과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 이런 네 가지 쟁점을 좀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일단 핵심적인 게 이제 금융 피해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 건 정부가 이제 여당 측이 이제 정부니까 그런 거는 금융 감독, 관리 감독 잘 하세요. 그냥 그거는 뭐 지금 그걸로 문제를 덮으려고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당과 어떻게 유착되어 있느냐라는 관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 보도 나온 걸 보면 참 놀라웠던 게 김남국 의원 예전에 선거 치를 때 사무실 복사기 누가 돈 냈어요? 제가 다 냈죠. 예, 근데 왜 민주당 당대표 하신 분은 자기 돈으로 복사기를 안 냅니까? 그러니까 그거 의혹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왜 선거 사무실에 이낙연 대표는 그 옵티머스 관계자가 복사기를 이제 돈을 대납해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저는 이거는 저희 당 권영세 의원이 이제 선관위 측에 질의한 거죠. 만약에 그런 비용이 대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건데 저는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뭐 최순실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막 말이 많았을 때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이상한 지점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왜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말 사는 비용을 대납해 주냐 여기서부터 고리가 이제 풀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이낙연 후보 사무실에서는 복합기를 임대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불했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옵티머스 관계자인가에 대해 가지고 그런 걸 캐는 게 국감이죠. 김남국 의원 말씀 듣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하게 선관이라든가 뭐 필요하면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후보자가 복사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계약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선거 사무소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좋고요. 그러나 이제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후보자는 진짜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의 어떤 계약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추후 어떤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대납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 맞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관여한 바 없다라고 지금 해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도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오늘 두 분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사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펀드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조성이 됐는지, 판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제 펀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해도 될 만큼 부실했던 펀드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관계 의혹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오늘은 야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정무위에서 이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국감에서, 그죠? 우선 워낙 거대한 네.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정책부서가 금융위지요. 예. 그래서 금융위에서 주로 다뤘고요. 또 예. 오늘은 또 감독기관인 금감위에서 또 이 문제가 다뤄질 겁니다. 예. 야당에서는 지금 이거 아까 지금 거대한 사건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권력형 게이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우선 첫 번째는 네. 3조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 게이트지요. 환매가 우선 해줄 수 없는 돈만도 한 2조 2천억 이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실세들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라이브가 옵티머스에서. 예. 그래서 이 정권을 책임지고 있거나 또 책임졌던 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나임에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이낙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네. 또 금융계 쪽에서는 뭐 이현재 전 총리, 양호, 최동욱 같은 법조계 인사까지 예. 아주 골고루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전체가 권력형 대형 게이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여권 인사들 얘기 이름을 거론을 하셨는데 대부분 다 이제 그 나왔던 의혹들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지금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예를 들어 뭐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오히려 그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우선은 돈을 댄 사람이 밝힌 거지요. 네. 그것도 재판정에서 밝힌 거거든요. 김봉현 씨는. 그렇죠.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중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중처벌 지금 받아 있는 형보다 더 받을 걸 각오하면서까지 이거를 밝힌 것을 보면 좀 신뢰성을 상당히 우리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뭐 준 사람이 있고 또 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닌가요? 전달한 사람은 또 부인하고 있죠. 예. 예, 또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3자인데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배달 사고를 냈거나 네네. 이 셋 중에 이제 하나가 좀 되겠지요. 네.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최동욱 씨하고 이렇게 또 만났던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고 만나기는 했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예.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뭐 물품을 좀 갖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정황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본인들께서 또 억울한 면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큰 워낙 규모가 크고 이 실세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건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도가 됐던 그 펀드 하자 치유 뭐 관련 문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이현재, 양호, 최동욱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김재현 씨란 말이에요. 김재혁 씨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게 작성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성일종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할 때에 네. 비교적 자기들이 어떤 방향성에서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해야 되거나 회사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돈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가 뭐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해놓고 네. 회사 경영을 하면서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네. 미리 예측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면 비교적 상당히 신뢰성이 있지 않겠나는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야당에서는 이게 그 검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미진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간 지가 벌써 1년씩 다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고 이 정권의 실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큰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을 추미애 장관이 임명받아서 가면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열심히 했고 또 더 보강을 해서 네.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네. 추미애 장관이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금융범죄,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하고 더 전문화를 시키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도 맞고 네. 향후 많은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해야 될 일인데 네. 이러한 훌륭한 조직, 아주 좋은 조직들을 허무는 장관이 이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금융조사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전문성을 갖추는 이 검사는 1, 2년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큰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같은 경우를 추미애 장관이 가서 이거를 해체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받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실제가 이 사건이 이제 법정 같은 데서 또 불거져 나오고 하니까 이제서 좀 손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들을 수사를 각각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남부지검하고 중앙지검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다 보고했다. 추미애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좀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되고 미진하다는 근거가 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지금 뭐 현재 그 책임인 추 장관이라든지 이성윤 지검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 사건을 추 장관이 가고 또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뭐 이 정권의 실세 중에 검찰의 실세 아닌가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하고 늘 대립각을 세워왔었고요. 네. 이 조직들을 다 해체를 하면서 네. 여기에 수사하는 것을 믿으라고 한들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네. 해체를 아니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더 필요하거나 또 이 조사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줬으면 모르겠지만 네. 옛날 윤석열 총장이 만들어놨던 그 조직들을 다 해체시켜놓고 네. 지금 와가지고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뭐 보고를 했다. 그걸 국민이 믿을까요? 저는 믿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정말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좀 더 국민한테 받으려고 한다면 네. 옛날에 해체됐던 조직 또 이런 검사들을 다 모아서 특별하게 우리 검찰총장께서 직접 지시하면서 하는 방향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 대폭 증원하고 뭐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왜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를 하도록 또 추 장관이 먼저 이렇게 조치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을 다 잘라냈단 말이죠. 인사를 조치를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윤 총장이 이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뒷받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수족을 다 잘라낸 것은 앞으로 이 윤석열의 힘을 빼고
이러한 거대한 부정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작년에 1년이 체포영장이 작년에 나온 거죠. 재작년에 작년 7월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 2달 전에 이제 그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야당에서 좀 경위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가장 주범이 이제 이혁진 씨 아니겠어요? 근데 네.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인가요? LA에 예. 가가지고 김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아주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의 의지가 있으면 예. 빨리빨리 미국 정부하고 요청을 해서 네. 빨리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과연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저는 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검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던데 특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지금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네. 수사를 계속 해왔는데 예. 그 추미애 장관이 가면서 모든 검찰 조직을 다 학살하다시피 했단 말이지요. 네. 과연 이 수사를 이렇게 거대한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2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네. 우선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만들도록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특별수사본부요. 예. 안 되면 특검으로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특별수사본부 같은 기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보고 안 되면 특검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있으니까 네. 검찰총장께서 특별수사단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안이 있는 거죠. 안 됐을 경우는 이제 부족했을 때는 특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워낙 사건이 좀 복잡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리고 난해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정관계 로비 의혹만 보면요. 예를 들어 청와대 이모 행정관 얘기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이현재, 최동욱, 양호 이런 그 고문단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혁진, 김재혁 같은 대표들이 국회의원인 누구를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갈래들이 여러 갈래인데 성일정 의원께서 보시기에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그 어떤 정관계 로비의 핵심은? 정권의 실세들이 관여돼서 네. 불법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모은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국민들께서 이 펀드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사모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50인 이하 49인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네. 돈을 벌든 망하든 선택권을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49인, 그러니까 50인 이하로 했기 때문에 다수한테 모을 수가 없어요, 돈을. 네. 그런데 이거를 쪼갠 겁니다. 네. 그래서 50인 미만으로 1차 모집, 2차 모집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러한 모집을 할 때에 은행이나 증권회사로 가서 모집을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편법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은행이나 증권에 가가지고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을 한 건데 네. 이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아주 뒤흔들고 있고 정말 건강한 사모펀드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 경제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를 파괴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관계 로비 의혹들보다 이 펀드가 만들어지고 조성된 배경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고 또 돈을 모으는 과정에 권력이 개입이 없으면 이렇게 큰 금액의 사태가 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한 가지 청취자분도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이런 사건은 공수처에서 하면 되는데 공수처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검찰을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절대로 반대를 안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검찰의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이거나 대형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 데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게 공수처 가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공수처가 정권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 국민 편에서 공정한 공수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보니까 그 서울, 부산 뭐 재보궐선거 내년 관련해가지고 경선 준비위원장 관련해서 좀 내용이 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유일호 전 부총리 내정했다가 철회가 됐잖아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흔들기 아니냐 당내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뭐 다른 얘기지만은 좀 당내 다른 의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얘기가 좀 나왔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상황을?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잘 알지요. 그러니까요. 이 경선 준비위원장이라고는 말 자체가 아니고요. 예. 또 유일호 부총리 이름은 유자도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와전된 거고요. 예. 경선 준비위원장을 한 게 아니라 예. 이 개념이 좀 잘못됐는데 예.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을 뽑을 때에 네. 우리가 어떠한 룰을 규칙을 만들 거냐, 예.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요 룰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룰이 만들어지면 경선 준비위원장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될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선거까지도 진두지휘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경선 준비위원장이 아니고 재보선 이 경선 룰을 준비하는 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비대위원장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것도 상당히 와전됐는데요. 그래요? 예,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개혁을 하면서 왔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개혁을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사랑하고 눈길을 주겠느냐. 네. 결코 개혁을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는 말씀을 늘상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 아마 그거를 기자분들께서 네. 최근에 들으시고 아마 그 얘기를 쓴 것 같은데 간혹 그런 말씀 하시지요. 개혁을 주저하면 이 당에 희망이 있겠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아마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한 15분 할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저희 좀 전에 이제 성일종 들었습니다. 의원 네,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뭐 이른바 뭐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뭔 사건이 터지면은 예. 나중 되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름들은 계속 나오는데 뭔 이름인지를 모르는 다 거예요. 영어예요. 게이트, 옵티머스, 라임, 펀드 다 영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저도 이제 이 취재를 하면 잘 알지만은 또 네. 취재 안 하고 옆 부서에서 취재하는 거는 그렇죠. 따라가기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벅차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고 뭐는 뭐고 뭐는 아니고 뭐 이런 약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좀 해보죠. 일단 라임 옵티머스 다른 사건입니다. 그죠? 네. 그 사건 개요부터 네. 김한 기자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라임 사태가 있고 옵티머스 사건이 있는 건데 이걸 예. 이제 금융 펀드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옵티머스 사태는 이제 옵티머스는 원래 2009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근데 네. 이제 2017년도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했고
이 회사가 처음에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했냐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 3%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을 모았고 금융기관 뭐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다. 근데 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들의 그 비상장 기업입니다. 또 이런데 이제 대거 투자를 했고 그 자신의 이제 그 대표 그러니까 김재현 이제 2017년도에 김재현 씨가 대표로 취임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의 이제 증권 계좌로 수백억 원을 투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처음 이제 금감원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옵티머스가 투자한 것들이 사실상 다 사기였다라는 게 밝혀졌고 2020년 6월 달에 이제 환매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옵티머스 자체가. 그래서 그해 이제 같은 해 6월부터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해 수사를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투자금이 이제 옵티머스만 놓고 보면 5천억 이상이 되고 투자한 사람이 약 1,166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돈을 못 돌려받을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사모펀드를 80% 가까이를 NH투자증권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NH투자증권도 책임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NH투자증권도 지금 보상을 일정 정도 하는 비율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런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옵티머스에 관련해서 네, 이제 옵티머스. 말씀을 해주신 거고 옵티머스는 한마디로 사기 사건이다. 사기 사건이죠. 예. 그렇죠. 금융사기. 라임하고 유사합니다. 라임은 뭐 돌려막기 펀드 그렇죠. 돌려막기 막 해가지고 라임이 이제 1대 국내 최대 헤지 펀드라고 하면 네. 이 옵티머스는 그 제2의 라임 사태라고 불렸기 때문에 두 개를 좀 합쳐서 부르는 거고요. 사모펀드고 일반인들이 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예.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그렇죠. 투자를 했는데 또 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위험이 크지요. 위험이 큰 어떤 상품인데 그 문제에서 지금 우리 김한 기자 설명했던 것처럼 돌려막기 폰지 사기라 그러는데 예. 돌려막기를 했다든지 이 투자금을 받아서 딴 데 넣어놓고 그러니까 원래 투자하기로 약속했던데 안 하고 넣고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LH나 뭐 공공채권에 한다고 해놓고 부실 기업에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 대표가 그 자금을 유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불법적 요소가 개입됨으로써 투자 손실이 극대화됐고요. 예. 그래서 판매, 대파는 게 금지가 돼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그 두 사태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을 했고 그 피해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융 사기 피해라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은 기사가 나오는 거는 그거 말고 다른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두 축인데 하나는 왜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기미가 보였을 때 금융 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뭔가 이렇게 뒤에서 말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조사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얘기는 많이 안 나왔어요. 뒷부분에 지금. 정관계 로비 네.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봤잖아요. 예. 조 단위의 지금 피해 금액이 생겼는데 과연 이 단계에서 부실 운용을 금융감독원이 감독 기관입니다. 네.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예.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 취했느냐 이 부분이 실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해야 되는 정관계. 예. 이렇게 좀 봐주기 위해서 운영이 잘못되고 있고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관계에서 특히 청와대 뭐 인사들이 좀 개입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어떤 봐줌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빨리 나가서 첫 번째 거 빼버리고 두 번째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와 좀 관련된 얘기 중에 아까 김한 기자가 얘기한 NH투자증권이 이 펀드의 대부분을 옵티머스 펀드의 대부분을 판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또 뭐였느냐. 왜 그러니까 NH투자증권에 어떤 로비가 들어간 거냐 도대체 이렇게 부실한 상품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온 게 있죠. 그래도.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가 금액이 지금 4,5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NH가 당시에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실상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서도 이랬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데. 뭐 이건 뭐 사장이 갖고 온 펀드다 뭐 이런 뭐 내용 그렇죠. 그런 거죠. 소문들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장이 하고. 직접 이제 말하자면 이 펀드의 투자를 독려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부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지금 진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밀어주는 펀드다 말하자면 그 판매 원이 네. 그런 식의 설명을 했다. 네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NH증권 측은 실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을 확인하고 지난 네. 6월달에 이 옵티머스를 고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로비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고 고위층과 연결됐다라는 건 이제 이 옵티머스 측 대표가 자신들의 사기를 좀 은폐하기 위해서 그 지어낸 진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굴지의 금융 기관들 그리고 금융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 이제 다 등장을 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야 그거를 왜 사전에 그러면 아무도 모니터링을 못한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혹 핵심은 그 모니터링을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뭐 이건 것 같아요. 거기서 모니터링을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왜냐하면 다른 금융펀드 사기나 이런 것들은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다 하는데 굳이 유독 이 두 개와 관련해서는 왜 이거를 못 밝혀내 사전에 감지를 못했냐, 이 부분에서 이제 뒤에 의혹 정관계 로비까지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고리입니다. 거기서 한 명이 더 등장하죠. 청와대 이제 이모 행정관 그 옵티머스 쪽에 있는 윤모 그렇죠. 변호사의 부인 배우자인데 예. 윤모 변호사는 지금 펀드 사기 공범으로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윤 변호사는 이미 구속돼 예.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김한 기자가 지적했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금융감독기관에서 파악을 못했는 게 정말 실수냐, 아니면 지금 이 이모 행정관 같은 사람이 개입됐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것을 알고도 눈 감아줬느냐,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행정관이 그렇게 힘이 세요? 만약에 힘 없어요. 별로 힘이 없어요. 있긴 있지. 행정관이 뭡니까? 그 비서관이나 뭐 수석 비서.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 전 수석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건 그건 라임 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강기정 수석 정도 되면 이제 좀 힘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좀 이상한 거는 이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정수석 그 실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민정비서관. 네, 민정비서관실에 네.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 굉장히 그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전에 왜 체크가 안 됐을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막 정관계 로비나 이제 게이트급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행정관 하나가 이거를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관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 행정관이 뭐 실무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뭐 추론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관이 그렇죠. 어떤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 그 경위를 좀 밝히는 게 이 사건을 풀어가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왜 청와대에 들어갔고 누가 추천했고 뭐 이런 경위를 좀 밝히는 게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부분은 아직 나온 게 없는 그렇죠. 얘기고요. 없죠. 예. 지금 뭐 나와 있는 거는 이모 지금 행정관 회사로 많은 돈이 들어갔다. 윤모 변호사를 통해서 그 정도만 확인이 되고 있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일단 뭐 실제로 옵티머스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나 또 이제 일반 저 같은 사람들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거는, 이혁진 전 대표 있잖아요. 옵티머스 대표. 네. 네. 외국에 있잖아요. 지금 김치 공장 하고 있어요. 안 잡냐 못 잡냐, 이거 아까 성일종 간사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그때 이제 체포영장 떨어지고 나서도 자꾸 막 이렇게 어디 다녔단 말이에요. 베트남 같은 데도 가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만나는지 모르지만 막 순방 일정에도 네, 뭐 출몰을 했잖아요. 출몰이란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 막 옆에서 사진 찍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 뭐냐,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숙도 아닐까요? 사건의 성숙도. 지금은 사건이 좀 커져버린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안 잡으면 또 못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 무렵에는 몰라, 제가 어떤 조치가 뭐 인터폴이 어떤 조치가 제인지 모르겠지만 인터폴은 안 했다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문건들이 뭐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혁진 대표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수사에 좀 동력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감원 조사도 미진했고 지금 네. 그 인지한 이후에 그다음에 수사가 들어가서도 미진했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뭐 법무부가 남부지검에 압력을 행사해서 수사단을 해체했네 안 했네, 이 논란도 지금 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뭐 실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다 애매하니까 이게 사건이 발발하고 그 이후에 처리 과정 전체가 지금 석연치가 않은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왜 다 이렇게 과정이 석연치가 않냐라고 하면 어디선가 힘이 개입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이혁진 대표 같은 경우도 외국에 출국했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거 왜 못 잡아?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데 김치공장 한다는데 왜 못 잡아?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실무적으로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뭐 한두 번이면 실무적으로 실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과정이 이어지고 겹쳐지기 때문에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탁 띄는 뚜렷한 어떤 뭔가 게이트라고 할 만한 건 아직 전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네. 남부지검에 있었던 거 해체한 건 그 전부터 해체한다고 그러니까 했기 그거랑 때문에 관계도 없어요, 사실은. 뭐 이제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그 이것 때문에 해체했다고 보기 좀 무리가 여령 있긴 같은 하죠. 느낌이 들고요, 그거는. 하지만 이상한 게 많아갖고 어쨌든 뭔가 수사를 하긴 해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근데 또 아까 문건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문건이 버전이 많아서 헷갈려요. 네. 지금 이제 공개된 버전에는 뭐 최동욱, 뭐 이현재,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나오는데 네. 다른 뭐 청와대 인사 이런 사람들 안 나오거든요. 문건이 지금 알려진 바 두 가지 버전 같아요. 네. 압수수색을 해서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했던 그 문건 6자짜리 펀드 하자치유 보고서 문건, 김재현 회장 대표가 직접 작성했던 그 문건이 하나 있고, 다르게 윤 변호사가 갖고 있던 좀 문건을 달리 좀 썼던 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다르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 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건이 약간은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 전달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찰이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실명 없었다 문건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6장짜리는 없죠. 실명이 없죠. 아니 검찰이 갖고 있는 거에서도 없다는 뜻 없죠. 아니었나요? 그게 6장짜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지금 현 상태에서 부를 수 있는 것이냐, 혹은 근데 이상한 부분은 굉장히 또 많으니까 네. 그죠? 석연찮은 부분도 많고. 먼저 운영 과정에서 뭔가 크게 우리 금융 감독하는 당국에서 미스했던 부분을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뒷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로비부로 가버리니까 뭐 툭 뛰어넘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명하기에 갑자기 무슨 로비입니까? 사람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모펀드를 뭐 저도 취재를 해봤지만 사모펀드를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돼요. 그래야 사실 팔아먹어요. 네, 이름을. 돈이 모이니까 이제 그렇기도 했죠. 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작성된 건지가 경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로비 의혹인데 이름만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해. 그러니까 나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름을 넣어도 사실 뭐 이쪽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혼재되어 있는데, 그게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좀 미적거리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오다가 갑자기 재판에서 강기정 수석의 이름이 튀어나오면서 뭔가 커진 거죠. 이제 실체가 밝혔다, 대단한 뭔가 로비 의혹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법무부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좀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밝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또 소란만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빨리 하면 또 부실하니까. 제대로. 신속하고 신속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예. 이거 두 분 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사건이 좀 익어가면은 한 2달 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기사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제일 시끄러운 게 지금 라임하고 프라임이란다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게 너무 불려졌다, 그냥 단순 금융사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먼저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의원님은? 부족하다고 하는 이제 견해는 예. 이제 현 여권 인사들의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실제 이제 라임이 지금 1조 6천억 원, 그리고 옵티머스가 지금 5천억 원의 그런 초대형 금융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공통적으로 이 두 사건에 지금 개입된 것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기정 전 정무수석, 네. 정무수석이 실제 라임의 그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지금 이제 금품을 수수했는지는 밝혀야 되겠지만은 일단 만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당인 민주당의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이런 라임의 그런 펀드의 대표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을 했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이제 라임이 상당히 1조 6천억의 그런 막대한 펀드를 조성을 해서 결국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파산을 한 거죠. 네. 말하자면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감원이 엄중하게 그 관리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 감독을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러한 금융감독원의 어떤 관리 감독에 상당히 부실하게 되도록 뭔가 현 여권 인사들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문건이 발견됐는데 거기 보면은 범여권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현재 전 부총리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네네. 이제 고문으로 관여가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어떤 발주공사 확정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외부적으로는 밝히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죠. 네. 그런데다 투입을 해서 결국은 돈을 다 이렇게 빼돌린 그런 네. 정황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과정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직접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 행정관의 이제 남편이 또 옵티머스에 실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어떤 금감원의 그러한 이런 펀드의 부실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무엇이 권력형 비리겠습니까? 자, 근데 예, 그홍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죠. 예. 그 지금 윤영석 의원님 하신 말씀은 네.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입했다도 사실이 아니고요. 개입의 의혹이죠. 지금 언론들이 그런 의혹들을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물론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 금융 문제에 관련돼서 부당한 그 개입을 했거나 또는 정치적 그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네. 매우 엄벌이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에서 가장 문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네. 또 시장 질서에 그 부당하게 개입해서 이 피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범죄 중에 하나가 위조화폐 많이 같은 거 있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금융사기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중벌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형벌이 매우 낮죠. 저는 이 사법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면 네.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세나 친인척이 누가 개입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게 확인돼야 됩니다. 저는 아직 이 사건을 뭐 야당은 주장할 수 있지만 뭐 저는 아니라고 얘기도 안 하겠어요. 아직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현 단계에서 바로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기에는 많은 논리적 어떤 결함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융사건이에요. 이 금융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지금 고위급이 거론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한번 만났다는 거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행정관이 아마 남편이 그 라임의 지금 그 사내이사였던 것 같아요. 그 구속돼 있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통상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할 때는 청와대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사기 사건에 준한데 윤영석 의원님이나 야권 또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사건의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아울러서 저는 대통령도 얘기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도 좀 빠른 시일 내에서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이 윤영석 의원님.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빨리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강기정 그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금년 8월까지 이제 근무를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네. 그런데 7월 달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김봉현 당시 이제 라임 펀드의 그 대표자죠. 실제 소유주죠.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김봉현을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이강세 김봉현과 전 관계 연결된 이강세. 그런데 여하튼 그런 라임 펀드의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작년 7월 달에
올 1년 후인 올 7월 달에 이미 검찰이 그것을 인지했어요. 예. 인지하고 그 한 달 뒤에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를 나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서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뭉개고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지금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라는 것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권력형 비리이고 또한 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많이 관련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오히려 이것을 지금 은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은폐해 왔다. 뭐 이렇게 은폐해 보신다. 왔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인력 보강을 이제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이번에 그 또 검사를 5명 확대를 했죠. 예. 했는데 그 면면들을 보면은 사실상 그 상당히 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사 파견을 5명을 결정했는데 보면은 뭐 최재순 그 검사인 경우에는 박근혜 그 탄핵 사건을 예. 파헤쳤던 박영수 특검팀의 일원이었고 또 최종혁 그 광주지검 검사인 경우에도 이승윤 서울지검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동문 후배입니다. 그리고 김창섭 청주지검 검사인 개별 검사들이 경우에도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이명박 거는 전 그 대통령의 5사건을 파헤친 그런 검사이고 네. 그러니까 남대주 광주지검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추미애 라인 또 이승윤 라인 그것도 검사들을 의심스럽다. 배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과연 이 사건을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런 파견인지 자, 아니면은 예. 아마 은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넘어가겠죠. 얘기할게요. 예. 제가 수사 검사 아마 확대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저렇게 검사 네. 얘기를 하면 뭐 야당도 그렇고 다른 조중동이나 언론에서 그럴 거예요. 또 검찰에 대해서 압박했다고 여당 의원이. 그 검사 한 명의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박영수 특검에 있던 팀이 일종의 이런 그 특수 수사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이 어찌됐든 간에 그게 추미애 장관이 파견을 했는지 그거에 떠나서 윤석열 팀에서 다 합류해서 박영수 팀에도 윤석열 그 검사도 같이 했었던 거거든요. 당시에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 윤석열 지금 당시 검사였죠. 윤석열 검사와 함께 이런 범죄 비리 금융 또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예. 드림팀이 모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그 사전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검찰 수사를 의심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더 얘기하면 지금 추미애 라인 지금 검사들이 홍 의원님 제대로 얘기 수사를 조금만 하지 더 않았기 듣고요. 때문에 제가 좀 얘기 좀 하게요. 네. 예. 이게 웃긴 게요. 2019년 그 8월 9월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 모든 수사가 중단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 수사한다고 이 서초동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변호사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무런 수사도 진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 옵티머스 라임 수사만 중단된 게 아니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관련된 그 야당 정치인들 수사 거의 안 됐고 두 번째 소위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도 하나도 진전 안 했어요. 네. 검찰이 그러다가 금년도 들어와서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사법부 쪽도 서초동 쪽도 상당히 업무가 속도를 못 낸 것도 사실이에요. 자, 저는 뭐 이제부터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모펀드 그다음에 금융사기에 대해서 검찰이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정말. 예.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유영석 되는데 의원님. 실제 지금 그동안에 보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에 정권의 비리를 파헤친 검사들은 다 지금 자천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고 옹호한 그런 친여 검사들은 지금 막 영전을 시키고 승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에 수사 검사를 확대한 그런 인사도 보면은 상당히 친여 또 추미애 라인 검사들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 추미애 라인이라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현재 추미애 장관이 지휘를 받는 그런 검찰로서 과연 이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그래서 부분이 특검하자는 의구심이 건가요? 드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떳떳하고 네. 어떤 잘못이 없다면은 이러한 특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하자. 자꾸만 이걸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추미애 알겠습니다. 라인 검사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근데 특검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홍 의원님? 특검에 대해서는 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도 야당 때 특검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예.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수사를 하지 않아요. 이제 아니 시작하잖아요. 7월달에 이미 아니, 인지하고도 전혀 자, 아무리 윤영석 조치를 하지 그러면은 않았어요. 만약 매번 건건마다 그러면요 검찰 조직 해체합시다. 검찰 조직 해체하고 경찰이 다 수사하게 하고 또 사건 이제 터질 그 때마다 말씀은 특검이 너무 하는 극단적인 거고요. 말씀이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이 거는 사건을 검찰이 그래서 7월달에 특검 인지하고도 얘기보다 전혀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니 일단은 말씀드리는 검찰 거예요.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니까 저도 특검 반대하지 이미 않아요. 검찰 수사 미진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경원 대표 수사 미진한 거 특검하자고 하면 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 야권에 관해서 패스트트랙 미진한데 우리가 특검하자 막 받으실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그렇게 또 자기한테 또 불리한 나경원 거는 안 받고 의원과 유리한 것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그게 제가 정치적이죠. 굉장히 검찰을 좀 자꾸 현명한 정치적으로 그런 흔들지 마십시오. 말씀이고요.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강기정 수석이요. 예.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이강세 씨를 만났는데 그때도 라임 문제가 좀 있었던 말들이 나왔던 시기란 말이에요. 예. 만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돈 안 받았다 치더라도. 글쎄 이제 아마 그게 두 분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리어 그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면 저는 청와대 밖에서 만났을 것 같아요. 청와대 안으로 오라고 한 것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엔 그냥 그 어떤 뭐랄까 특별한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제가 어떤 청와대 수석으로 있는데 네. 어떤 부정직한 거래 또는 부정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그 청와대 안에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영석 의원님 지금까지 상황 나온 얘기들 팩트들로 보면은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약간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다들 좀 근거들이 예를 들어 돈 받은 게 명확하지도 않고 막 이렇다고 지금 여당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이 뭐라고 강기정 보세요? 수석도 이제 돈 받아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예. 밝혀질 텐데. 현재 이제 아까 의구심을 제기한 것은 현재 그 추미애 라인 검사, 검찰 쪽의 친유권 핵심이다. 검사들로서는 이걸 밝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예상되는 것이고 예. 결국은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그 펀드의 부실 운용과 부실 투자에 대해서 네. 제대로 감시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현 정권의 청와대 인사들과 현 정권의 이제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결국 개입을 했다는 것이죠. 네. 개입을 했기 때문에 개입을 금융감독원이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개입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개입을 했기 얘기하시면 때문에 이렇게 부실한 아니 개입했던 감시 증거가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밝혀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아닙니까? 아직 그리고 금감원이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개입을 증거가 끝내야 나오는 돼, 거예요. 끝내야 돼. 자 보십시오.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아니, 의원, 말씀을 좀 더불어민주당 드리려고 홍익표 이게 의원이었습니다. 자꾸 나가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이 얘기는 오늘 조금 한마디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라임 사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로 시끄럽습니다.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금감원이 왜 이거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갈래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사태의 원인과 핵심은 2015년도에 금융위가 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이고 그 규제 완화를 하면서 최소한 했어야 될 사후 감독 시스템을 정비하고 금감원의 그런 권한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사건 터질 때까지 계속 금융위가 막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 관심이 높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철저히 수사에 따라서 위법 사실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언론의 관심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이 지금 회피돼 있는 거죠. 은폐돼 있고 그 과정에서 웃고 있는 건 지금 금융위 모피아들인 거죠. 사실은 이 사태의 원인은 금융위가 다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범죄자가 경제적인 이익, 소위 돈을 벌기 위해서 위법 행위를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한 명이 했으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인데
한 명이 아니고 지금은 라임이나 옵티머스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 아마 더 발생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거는 그들 개개인들의 범죄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허점을 만들어낸 것이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해서 라임도 옵티머스 프라임 그러니까 옵티머스 그 자산운용 이 둘 다가 다 2015년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에 발생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은 2015년도 규제 완화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책임을 져야 될 지금 금융위는 다 빠져 있고 그 사실은 이제 정치권의 로비 의혹만 지금 불거져 있고요. 금감원도 물론 전도 그 문제가 불거진 뒤에 신속하게 좀 더 그 조사를 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청취자께서 아셔야 될 게 금감원이 사실은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그 투자자가 누군지를 들여다볼 권한은 지금도 없고요.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사모펀드의 이 어떤 활성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해서 금융위가 계속 못하게 막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예를 들어 금감원 직원이 누군가 뭐 로비로 돈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수사해갖고 당연히 뻔뻔히 쳐야 그렇죠. 되지만 네. 지금 상황을 금감원에게 모든 책임을 막 밀어버리는 이것도 네. 좀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뭐 금감원에게도 뭐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겠죠. 문제가 불거진데 않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조사해서 빨리 문제를 처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불법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2015년도 금융위가 주도한 규제 완화와 그것에 따라서 금융감원에서 계속 감독 권한을 달라라고 네. 했는데 그걸 막아왔던 것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지금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있겠어요. 진짜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그죠? 네, 뒤돌아서 네, 웃고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고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아니 지금은 이제 책임 추궁은 저는 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에 나섰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가 제일 통해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야 되는 거는 이미 이제 책임 추궁과 사법 처리 부분은 검찰의 목이 됐으니까 빨리 제도 개선책을 내놔야죠. 지금 3년 동안 전수조사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떤 의미에서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럼 3년 동안 이루어지는 불법은 어떻게 할 거며 네. 금감원의 지금 인력으로 지금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그런 점에서 보면 제도 개혁은 이런 사태를 재발을 막는 측면도 있지만 네.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에 사인을 주거든요. 이제 앞으로 너희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일상적으로 들여다볼 거야 라고 사인을 주면 시장에서 이건 이제 걸리겠구나 해서 안 하게 되는 사전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시행령 이건 법 개정 사안도 아닙니다. 그래요?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통해서 사모펀드의 자산 운영을 함부로 특히 자전거래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펀드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전거래는 원천적으로 아예 금지를 시키고 또 하나는 금감원이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 대신에 사후적으로 그 자산 운영을 모니터링해서 네. 문제를 있으면 지적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옵티머스에서 나타난 것처럼 판매사라든가 수탁사라든가 사무관리회사 같은 이런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팔면서 또 저 서류 처리해 주면서 수수료 받은 대가로 명백히 법적 책임을 져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산운용사는 부도나서 그냥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팔아서 수익받은 대형 금융회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제도를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각각의 할 일이 있네요.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네, 철저히 네, 네, 하고 정부는 빨리 제도 개선도 마련하고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국회도 이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제도 개선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이게 라임 옵티머스 중에 라임보다 옵티머스가 심각하다? 김태현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규모는 라임이 크죠. 그러니까 왜 옵티머스가 규모는 근데 네. 사기성이 옵티머스가 더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사기성이 네. 둘 다 사기인데 뭐 아니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옵티머스도. 라임은
라임도 사기인데 네. 하다가 사귄 거고 처음에 좀 하다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돌려 막아야 되는데 이런 건데 옵티머스는 그냥 시작부터 사기예요. 원래 얘네들은. 사기로 시작된 거다. 시작부터 애초에 설정부터 운영까지 전부 다 사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옵티머스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본 거죠. 규모도 규모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연 5%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지금 퇴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식은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은 돈이 모자르고 대출도 막아놓고 금리 낮고 그럼 뭐해요? 연 5%면 솔깃하죠. 그다음에 크죠.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망하겠어요? 공공기관이? 그 투자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부업체에 투자했어요? 시행사에 투자했어요? 그 시행사도 뭐 제대로도 시행될 만한 물건 가진 데도 아니에요. 그 투자된 돈들이 시행사나 대부업체도 잘만 운영하면 돈은 되죠. 네. 금리 얼마 많이 받으니까. 근데 대부업체하고 시행사에 투자한 돈들이 고스란히 빠졌어요. 저수지로.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해먹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사귄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옵티머스가 그리고, 라임보다 더 심각한 그리고 이제 문제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뭐 이렇게 검찰서에 협조하라. 예. 뭐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얘기고 당연히 국가주도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요. 소위 말해서 우리 쉴드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 쉴드 쳐도 될 문제 아닙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홍익표 민주정치연구원장이 이 방송 나와서 이 자리인가 저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예요. 이 자리죠.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 물론 그렇죠. 지금은 금융사기고 지금은 금융사기 아니지만 이거는 하다 보면 갈수록 그러니까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여당 고위직으로서 맞는 발언이다.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처럼 오늘도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 국정감사 나와서 내가 문건 보도 받았는데 허위입니다. 아니에요. 요거라든지 김태년 원내대표처럼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가 단정지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야 돼요. 이거는. 금융사기도 시작합니다. 주범도 다 잡아넣어야 돼요. 금융사기 자체. 그다음에 거기 뒤를 봐준 금감원. 그다음에 판매한 어떤 판매사 문제 다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뭐 청와대 관계자 등 민주당 관계자 등 뭐 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관련돼 있으면 이거는 있는 대로 가야지 조금이라도 비호하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다. 왜? 서민들 돈이 5천억이 날라갔으니까. 저도 뭐 이 정도 이렇게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 아마 투자자들이 한 2, 3천 명 되고요. 지금 피해액이 아마 그때 펀드로 모은 돈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판매 중단된 게 5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전 장관 때 이 사모펀드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나 부인이나 다 교수예요. 이분들이 제가 뭐 교수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막 배후에서 조정해가지고 막 사모펀드를 굴리고 운영하고 막 투자하고 이거는 어찌 보면 소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들이 막 경제를 이렇게 잘 알고는 아닌데. 근데 이거는 사실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규모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어찌 보면 지금 얘기처럼 뭐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또 아니 지금 구속된 분들이 어찌 보면 뭐 저도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근택 변호사 말씀처럼 다들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쟁점은 지금 이걸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을 해가지고 정쟁화하는 게 맞느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 문건에 여당 관계자, 국회의원, 관계자, 언론계,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럼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권력형 게이트를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야당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정부 이런 거 있어서 민주당에서 안 그랬겠어요? 당연히 이건 야당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수사 주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산하의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이성윤 주검장의 수사 행태를 보시자고. 제가 오늘 빨간불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비단 뭐 이성윤 지검장이 대통령의 뭐 대학 후배고 뭐 추미애 장관과 가깝고 이제까지 야당 시각에서는 여당 수사를 뭉개고 이런 걸 떠나서 옵티머스 자체만 보고 판단을 하시자고요. 옵티머스 자체만 보고 판단했을 때 여당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 지휘부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자, 권력형 게이트 시간 왜 그런지 다 설명해 드릴까? 시간 없죠. 아니,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짧게. 자, 현근택 변호사님. 제가 보기엔 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떤 18명 정도 검사를 투입했는데 계속 이제 왜 특수부에서 안 하냐 이러니까 아마 특수부 수사했던 분들을 투입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근데 왜냐면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많고 또 언론이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주시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걸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검찰이 이거를 뭐 그냥 묻고 간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건도 보면 이 윤모 변호사라는 분하고 이모 대표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지금 오늘도 뭐 재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약간 책임을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문건이라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한 문건이 진실이냐 아니냐 항상 쟁점이 돼요. 그게 항상 보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 그 리스트는 저는 아마 나온 분들은 왜 나왔는지 해명을 하거나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한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마무리하죠. 이게 수사검사를 실무검사 충원했는데 이런 대형 수사는요. 수사검사 몇 명 추정해서 낼 게 아니라 지휘부가 중요하거든요. 이 지휘부란 거는 수사의 큰 그림도 그려야 됩니다. 언론 브리핑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정치적 외풍을 막아내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저는 특별수사본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직 특검까지는 좀 무리겠지만 검찰 내에. 특별수사본부? 네. 수사본부장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실 건데. 한모 씨라고. 네.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거 안 될 거예요 아마. 진천에 가 있는 한모 씨. 특별수사본부 이거는 계속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는 저는 민주당도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거 만약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설계를? 결국은 특별수사본부 얘기하면은 이제 다 지휘 빼고 검찰총장의 지휘만 받아라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과연 또 어찌 보면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어찌 보면 뭐 야권의 뭐 강력한 대권 후보이긴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에서는 수사를 하는 게 맞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는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얘기처럼 윤석열 총장을 직할 체제로 만들어 수사하라. 제가 보기에 그러면 본인의 약간 얘기도 들어가는 거죠. 장관이랑 같이 보고 받으면 되잖아요. 불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특검 하시는 거 어떨까? 특검도 제가 머릿속에 짜놨는데. 근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의도 신호등 김태현 변호사, 형은택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0분입니다.